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장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브랜드 경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 분야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본의 언어 중에 하나인 브랜드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늘상 사진들을 쉽게 찍어서 올리죠. 그렇죠? 애플 로고가 있는 디바이스를 보면 되게 세련된 오피스텔, 괜찮게 잘 디자인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저분한 자취방이라는 것을 은폐시켜버리죠. 이게 프레임의 힘이고 기획력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이런 기획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기획자의 습관에 있는 내용과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일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숨은 의미를 찾는다. 이거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텐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왔던 많이 반복하는 어프로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실화인데요. 이것도 숨은 의미를 한번 잘 읽었던 케이스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중고차로 내팔 때 얼마 안 탔고요. 그렇죠? 타이어 새 거로 교체했고요. 엔진 성능이 우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벼룩시장에 자동차 매매 코너에 팔았어요. 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바꾸고 자동차 매매 코너가 아니라 비즈니스 어퍼튜니티 섹션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구인구직, 창업 코너 이런 건데요. 당신만의 제설 사업을 시작하세요. 최신형 지프이고요. 지프 브랜드 아시죠? 플러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플러어는 사전으로 검색하면 쟁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없고 큰 삽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프에 아마 사진 한 번쯤이는 보시는 적 있을 텐데 이따만한 삽이 있어서 쭉 밀고 가면 눈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런 걸 플러어라고 해요. 이 플러어를 장착할 수 있는 최신형 지프입니다. Be your own boss. 네가 사장이 되라 라는 거죠. 당시에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 수많은 50대 가장들이 구조조정에 내몰렸었던 때였고요. 이 실화고요. 그래서 이들이 알량한 퇴직금을 받고 보통 큰 기업에 있으면 톱니바퀴로 일을 하잖아요. 나와서 무언가 자기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혹은 대다수는 톱니바퀴로 부분적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막스가 말하는 노동 소외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나오고 나면 내가 무슨 창업을 혼자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80%가 우리나라는 닭집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나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아이템 하나 던져준 거죠. 그래서 자동차만을 고집했다면 내 자동차를 더 매력 있게 판매해야지 자동차의 스펙만을 가지고 광고했다면 팔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요. 소비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스토리와 의미들이 무엇일지를 잘 캐치했던 하나의 실제 사례입니다. 다음날 팔렸다고 합니다. 이 생계전선에 오고 나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읽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일 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고 그렇죠. 점점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되는 강박. 누군가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번 주에 읽을 책하고 20권이 쌓여 있어요. 우와 우와 이런 사람이 있네. 그 매주 바뀌어요 이게.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죠. 안 읽을 것이다. 읽더라도 대충 봤을 것이다. 몇 페이지 읽고 밑줄 긋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데 이제 능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묘한 컴플렉스가 느껴지죠. 나 이번 주 한 권도 못 읽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활동해야 될 전문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알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아는 교양서적들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랭귀지를 전달하는 것이 공동체 건전한 담론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같은 지식들을 많이 유포하고 가짜 해석과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다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피어 리뷰를 통해서 인정한 혹은 50년 이상 혹은 20년, 30년 이상 오랜 기간 이상 쭉 바이블로 유지되어 온 책들, 사랑받아 온 책들을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제대로 깊이 있게 한 달에 한 권 혹은 1년에 한 권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내재화만 할 수 있다면 훨씬 100권의 책을 대충 읽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실용서적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이제 한 기업의 CEO께 발표하기 위해서 전략기획을 여러 데이터를 갖고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발간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서적과 이런 것들은 40여 개를 지난주에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읽을 필요 없고 발췌독을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을요. 우린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책은 겹쳐서 동시에 2, 30권씩 읽을 수 있죠. 병독도 하고. 하지만 그게 내 삶의 내재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완독을 해야 될 책이 있고 속독해서 스캐닝 하듯이 봐야 될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내 삶하고 괴리가 있다면 남들로부터 읽은 사람한테 이야기 듣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윌라를 들으면 더 좋죠.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이런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Alle guten Dinge Ursprung, 모든 좋은 딩의 사물의 Ursprung, 기원은 ist tausendfältig라고 하죠. 천겹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물의 기원이 아니라 좋은 사물의 기원이에요.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잘 정리되어 있고 패키징화되어 있는 어떤 상품 하나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사과의 표면은 매끄럽지만 사과라는 것이 서양 지성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숨겨져 있는 스토리들에 이런 켜켜이 쌓여서 주름져 있습니다. 이런 주름들을 하나씩 스터디하고 찾아서 발굴하고 읽다 보면 사과라고 하는 이 매끄러운 표면 이면에 있는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치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우린 좋은 사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겉으로는 포장이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탄탄한 어떤 스토리와 가치가 있지 않다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좋은 사물이 아니라 그냥 그건 딩에가 되는 거죠. 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름져 있는 다양한 흔적들을 읽어내는 기획의 힘들, 근데 거기에 99%는 스터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 동굴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이 있다고 이 모든 인류가 동굴 속에 동굴 벽을 향한 채 쇠사슬에 묶인 채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라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그들 앞에는 그림자가 펼쳐지고 그 뒤는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사물을 들고 다니고 뒤에 모닥불을 통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로젝션, 프레이밍, 포지셔닝 하죠. 실제 진리빛은 동굴 바깥에 있죠. 평생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 뒤에 있는 진리의 모습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있는 허상, 이 진리를 모방한 사물을 모방한 그림자, 원본의 모방의 모방이죠. 2차 모방을 보던 철학에서는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시뮬라크르만 경험하면서 그게 진짜인 양 살아온 인류의 무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쇠사슬을 풀어낼 수 없고 쇠사슬을 철학자가 풀어줘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철학자의 역할은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동굴 밖으로 탈출시켜서 진리의 빛 이데아로 향하게 하는 것을 철학자 역할로 설정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디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 명사화된 이데아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는 그냥 봐야 된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 서사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그대로 모피어스의 대사로 녹여져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what it is, 이게 무엇인지 네가 눈으로 봐야 돼, 설명할 수 없어 하고 매트릭스를 끌고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인큐베이터에 갇혀있는 인류를 보여주죠. 인큐베이터에 묶여있는 인류입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이 쇠사슬을 풀어준다고 가정해보면 죄수는 이 쇠사슬이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을 향해서 묶여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주면 이제 보게 되죠. 많은 인류가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온 니오가 다른 인류가 묶여 있는 것을 본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것처럼 묶여 있구나. 근데 도망 나오면서
이 매트릭스 요원들과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요. 탈출을 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들을 꺼내오려고 요원과 싸우죠. 매트릭스에 일로 다가가기 위해서 스미스 요원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마침내 다가갈 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다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런 영화 스토리, 플라톤의 동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동굴을 자본주의 시장에 비유해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랑 있는 동굴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 저 역시 우리 많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비자이자 이 간수 역할을 하는 기업에서 기획자들이 있을 테고요. 저는 소비자이면서도 이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직접 장사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역할을 왔다 갔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죠. 일상이 기획인 사람들은 저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마다 목에 쇠사슬을 달고 있죠. 누군가는 모닥불의 화력이 높으면, 자본이 뛰어나면, 자본이 많으면 모닥불의 화력에 따라서 저 그림자 벽은 TV 커머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TV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좀 더 없으면 그냥 SNS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그칠 수 있고요. 블로그 마케팅 뭐 이 정도를 할 수가 있죠. 실체와 그림자 사이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섹시하게 만드는 광고물과 모든 마케팅 머티리얼들은 이렇게 섹시하게 만들고 뭐 더 차별화하고 튀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정 정도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을 떠올릴 때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획자의 역할 혹은 소비자가 처한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에 조금 더 충실한 컨셉션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체에 대한 정말로 많은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대부분은 저도 장발효유, 뭐 세븐 뭐 이런 브랜드부터 여러 작업들을 해봤는데 거기 이제 마케터들이 이 장발효유나 여러 음식 혹은 어떤 기계 이런 거를 만드는 진짜 원리와 효과, 화학 성분 이런 거에 대한 탄탄한 스터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 정도를 숙지하는 거죠. 자동차를 광고하는 마케터들이 자동차의 원리와 자동차의 핵심,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실체에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무언가로 포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라이프 스타일로 지나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실체 기반한 진정성이 있는 컨셉과 기획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